광양의 전남 최대 규모의 로컬 푸드 매장에 들어선 지 오늘로 만 1년이 됐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했다는 평가 속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확 트인 넓은 매장에 농산물이 진열된 매대가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품목마다 지역 농업인들의 인적사항에 연락처까지 꼼꼼히 기입된 로컬 푸드 매장. 광양 원예농협이 운영하는 이 매장이 개점 1년을 넘어서면서 요즘 단골 손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역에서 나서도 좋고 또 신식에서도 좋고 좋아요 이거. 영세 농업인들에게 로컬 푸드 매장은 판매 마진을 낮출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로가 되기도 합니다. 산지 수집상과 도매시장, 도매인 등을 거치지 않는 단촐한 유통구조가 가져오는 강점입니다. 그런 걸 다 공제하더라도 남으니까 저희가 싸게 하면 소비자도 좋고 저희도 괜찮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개선되고 서서히 농업인의 실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구매 만족도를 위해 우선 취급 품목이 늘어야 하고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 다각화도 시급합니다. 채소만 팔아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인 이렇게 문화 공간까지 갖춰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더 구매력이 많이 높아져야만이 생산자도 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광양 원예농협은 체험농장과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복합 로컬 푸드 타운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로컬 푸드의 시장 적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항에 건설된 크루즈부두가 올해 관광객 유치 실패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수 인지도가 아직은 낮은 데다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없기 때문인데 많은 예산을 들인 크루즈부두가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박람회장 인근 여수 신항에 들어선 크루즈부두. 당초 8만 톤급 크루즈만 입항이 가능했던 부두를 모두 100억 원을 들여 15만 톤급으로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 크루즈선 한 척만 입항했을 뿐 그 이후 한 척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중국과 일본 크루즈 10척 정도를 유치할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 쇼핑몰이 없는 데다 아직까지 여수에 대한 인지도가 제주나 부산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브랜드 인지도, 여수항이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하고 이제 그 쇼핑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불씨가 꺼진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국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의 팸투어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쇼핑몰 대신 여수 도심의 진남로 상가나 건어물 시장에 사후 면세점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남로 상가하고 해안로 건어물 상가가 있어요. 그게 사후 면세점을 한 100개 정도를 저희가 지정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그쪽으로 좀 모시고 쇼핑몰을 좀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외국 관광객 유치에 천병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됐던 여수 크루즈부두.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부두에도 불구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의 한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무려 40분 동안 음란 동영상이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일단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상황 등을 보여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젯밤 11시쯤 이 모니터에서 음란 동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무려 40분간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급하게 화면을 종이로 가렸고 뒤늦게 도착한 여수시 관계자가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시민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실례가 있었고 전원을 차단하고 현재 어떤 그 수습을 저희들이 이제 했죠. 하지만 당시 화면을 찍은 사진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버스 정보 단말기가 훼손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해킹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해 음란 동영상을 재생시켰다는 겁니다. 여수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버스 정보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당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사이버 수사대는 당시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시민이 직접 시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지역회의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주민 의견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7개 읍면동 215명에 이르는 지역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지역회의는 오는 6월까지 지역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예산 편성 대상 사업 심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회의는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제로 301건에 539억 원의 예산 반영에 참여했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이른바 서울대법의 저지를 위해 정인화 국회의원 당선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서울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인화 당선인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공식 요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올 초 발의된 서울대법 개정안이 서울대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백운산 학술림을 사유화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운영위원들의 당적을 조사하고 있는데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당적을 조사하려다 철회한 적이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들에게 보내진 문자 메시지입니다. 교육청의 요청을 받고 학교 측에서 보낸 것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난데없는 당적 조사에 해당 학교 운영위원들은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왜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까? 그런 부분이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 하는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에 앞서 교육청은 2016학년도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현황을 조사해달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조사 항목은 모두 19가지로 이 가운데 15번째 항목인 운영위원회 당적 보유 현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 당적 보유를 문제 삼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육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사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인지 여당인지 무슨 당에 가입되는지 그거를 제가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체 모든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하는 그런 현황이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당적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부의 조사는 지난 2014년에도 시도됐습니다. 당시에도 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철회된 적이 있는 조사를 교육부가 왜 또다시 착수한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조선업계가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당장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이 이번 주에 구체화되는 등 조선업계 인력 감축 바람이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에서도 이미 지난해 시추선 등 특수선박 건조가 끝나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해 2만 명 선이던 근로자가 15,00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선박 수주 척수는 8척으로 지난해 65척에 비해 88%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불산단 조선업계 물량의 50-60%를 공급하는 현대사무중공업 일감도 가동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의 75% 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매출이 증가하는 석유화학업계와 중국 수요가 늘어나는 철강업계보다 조선업계 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다각화라든가 구조 고도화를 하는데 저희 도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조선업체도 긴축과 효율을 통한 자구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스마트 공장 등 체질 개선 지원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 개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업종 다각화,
구조 고도화 사업이 별 진전을 보지 못해 내년에는 더 큰 구조 조정 바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 지역의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시 공무원들이 1인 1종목 교육에 참여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 동안 요트와 윈드서핑, 스노클링과 스쿠버, 카약 등 해양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전 직원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홍보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 관광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터키 엑스포 2016 안탈리아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순천시의 한국정원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터키 엑스포 2016 안탈리아에 조성된 순천시의 한국정원은 시의 특징을 형상화한 순천만 S자 수로와 갈대를 상징하는 연못, 한국 터키 간 우애를 상징하는 우정의 종 등 한국적인 미가 돋보여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덥겠습니다.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겠는데요.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동두천이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서울과 전주도 27도까지 오르면서 6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방에서는 동풍이 불어들면서 속초가 14도, 포항이 19도에 머물면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새 황사는 모두 물러갔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도 중부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80mm가량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가시거리도 대부분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남서쪽에서 차츰 비를 가진 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의 양이 차츰 늘어나겠고요.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늦은 밤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씩 더 올라 있습니다. 서울이 12.8도, 대전 10.4도, 대구 10.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7도, 대구 25도로 서쪽을 중심으로 25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꺾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목요일 낮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